와, 그냥 여러분이라 그래. 뭐 어때 뭐 우리 뭐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럼 새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새엄마. 새엄마도 내가 엄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50만 원. 오케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잘 웃겨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엄마는 새엄마인데 웃기죠? 그때부터는 엄마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 돼요. 웃기잖아. 그게 피가 안 섞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잘. 새엄마 재산 여러분 상속 못 받는다 알아, 혹시? 알아나? 여러분이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엄마가 생겼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새엄마한테 줬어. 새엄마가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옛날 여러분이 아버지랑 엄마 같이 올렸었잖아. 호적에. 그죠? 새엄마로. 그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엄마 재산에 대한 여러분 상속권 없어. 어? 새엄마 상속 여러분 재산 못 받아. 이해돼요? 피가 안 섞여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어떻게 바꾼대요? 그 새엄마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뭐야? 여러분이 계속 부양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한 번 어머님은 끝까지 어머니지. 제가 모실게요. 오케이? 그럴 땐 엄마 공제가 된다 이거예요. 재밌죠? 세법이 이런 거야. 그죠? 근데 지금 한 말 빨리 말해봐 여러분. 회사 가서 이거 물어보면 알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새엄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물으면 모른다고 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법을. 이런 거 중요하고요. 13번. 집을 임차를 하면 뭐 이 공제를 해주는데 개인한테 빌릴 때 이자율이 2.1에서 1.8 그냥 대충 넘겨요. 여러분 평생 이 13번은 해볼 기회가 없어. 없는 거 못하래. 그죠? 넘겨도 돼요. 넘기고요. 14번 자녀 세액 공제. 여러분이 20살 이하 애들이 있으시면 그쵸? 한 뭐 1년에 얼마씩 15만 원, 뭐 30만 원 세금을 빼줘요.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 1번 7세 이상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7세까지는요 아동수당이라는 걸 줘요. 이해해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안 돼.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봐봐. 7세는 안 넘었는데 얘가 학교를 다녀. 그러면 이게 세액공제 되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7살이 넘어간 애들만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15번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여러분 ISA라고 아세요?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종합 자산 관리라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되면 그죠? 이게 이 여러분이 냈던 돈을 다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뭐 IRP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글로 넘기시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 어려워. 그냥 IAS를 근데 가입한 분이 별로 없어요. 혹시 가입했다 만기돼서 IRP로 다시 넣으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다 이해해 주시고요. 16번 보지 마. 이건 이미 작년부터 했던 거 개정된 건 아니고 2019년부터 했던 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부금 나중에 하고요. 17번도 넘어가세요. 기부금은 정말 어려워요. 18번 서화골동품을 팔면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에 무조건 80%를 필요경비 해주는데 이게 그죠? 1억 원 이하는 90%고요. 그래서 조금 필요경비를 조금 뭐라 그럴까?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것도 어렵죠? 필요경비라는 말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데 좀 너무 그래서 놔두고 19번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대상인 P2P 업체를 위임하는 사항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 물어봐. 여러분 P2P가 뭐예요? 이런 걸 대답할 수 있어야 회사에서 살아남아요. 다시요. P2P가 뭐예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도 돼요. 그래야 공부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데요.
이 연결해주는 데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금이 아니라 대여하는 거예요. 그런 중개하는 업체를 P2P 업체라고 불러요. 예? 여기서 그렇죠? 이건 꽤 왜 중요하냐면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P2P 업체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자 받으시면 원천징수가 14%란 뜻입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죠? P2P 업체가 뭔지를 이따가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한번 보세요. 어렵네, 용어들이. 그렇죠? 어렵죠? 20번 보지 말고요. 21번 실손의료보험금 알죠? 실손보험들 직접 받는 것들 이걸 제출하는 기간에 누가 추가됐대.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징그럽게 들었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죠? 뭐였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갔다 의료비가 나갔다. 근데 실손보험이 들어서 실손보험에서 이걸 받아왔다. 그죠?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하겠죠? 넘어가고요. 22번 안 봐도 되고요. 23번도 보지 마. 이 주권이 뭐라는데 안 봐도 돼. 24번 국내 원천 부동산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안 보셔도 되겠는데 25번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네요.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중에서 그렇죠? 국내 미등록한 특허 사용대가 과세 체계입니다. 그냥 쉽게 이게 너무나 민감했던 건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림을 그릴게요. 미국 법인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법인이 미국 법인에게 돈을 주고 그 걔네들의 특허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그게 그냥 국내 원천 소득이라 돈 줄 때 세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한 말은 어려웠어요. 내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배울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국제조세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애들이 특허 낸 걸 여러분이 걔네들을 침해해서 걔네가 해서 우리가 미국 애들에게 특허권을 미안해 침해했구나. 보상 대가를 주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돼요. 25, 26은 어렵죠? 왜 어렵다고 느껴져요? 우리나라끼리 거래가 아니라 미국 애들과 우리나라 법인과의 거래다 맞나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는 뜻밖의 어려운 파트랍니다. 넘어가세요. 27번. 2년 퇴직 소득일 때, 연금 수령일 때 원천 징수 세율이 여러분 오른쪽에 70%인데 10년 이하는 70 넘어가면 60%.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IRP로 배우실 건데 여러분의 퇴직금을 일시에 찾아도 되고요. IRP에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그럴 때 받을 때 세금이 10년 이후 넘어가서부터는 60%로 뭔가 줄어들어요. 지금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IRP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비거주자의 국내 원적 인적 용역 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 경비 완화가 됩니다. 어렵네요. 혹시 여러분 그냥 그림을 그려봐요. 여러분이 어떤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그죠? 그 친구가 공연을 해요. 그럼 돈을 주면 세금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공연 하나 올 때 봐요. 뭐예요? 조건이 비행기도 1등석을 제공해 줄게. 한국의 신라 호텔에 해줄게. 음식은 뭘 줄게 해서 그런 돈을 주는 것들도 이제 뭐라 그럴까? 소득에서 좀 제외시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도 어렵네요. 알아놓으시고요. 29번은 아예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보지 말고요. 30번. 여러분이 이제 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죽을 만큼 배울 건데 앞으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동그라미 보면 일용 근로자 지급 명세서는요. 그렇죠? 분기별로 내는데 석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이니까 1, 2, 3월이 10일이었는데 오른쪽에
다음 달 말, 4월 말. 그러니까 1, 2, 3월 거를 4월 말, 4, 5, 6은 7월 말 이렇게 10일에서 말일로 20일 정도 늘렸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가로 2번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내요. 2번 내는데요. 이 2번 내는 대상소득이 오른쪽 화살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비과세는 안 내고 과세되는 것만 내도록 바뀌었고요. 넘기셔서 내는 날짜도 조금 땡겨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가 7월 말 1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세서를 내는 날짜가 조금 연장이 됐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번에 뭐요? 안 봐도 되겠네요. 32도 그렇고요. 33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가 여러분이 흔히 들어봤나요?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세금을 좀 빼줄게요. 그 빼주는 시기를 좀 명확히 했다라는 겁니다. 1, 2, 3년 중에 선택을 하는데 원칙이 첫 해고 선택을 할 때만 2, 3년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34.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스탁옵션이라는 거 아시죠?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일정 금액이 비과세 되는데 거기에 뭐 코넥스 상장 벤처도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 1년에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받으셔 행사하면 연에 3천만 원은 비과세 되는구나. 근데 그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만 되는구나. 이렇게 하셨네요. 35 너무 어렵다. 36 어렵고요. 37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게 중요하다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한 외국인들이 와서, 근데 이 사람이 기술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기술을 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 맨 밑에 재밌죠? 또 맨 밑에 줄에 세상에 3년 동안 7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70%나 빼주면 굉장히 많이 빼주죠. 그죠? 이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요. 38번은 신설됐어요.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복귀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취업일로부터 50% 5년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돌아오시면 세금 빼줍니다. 이래주세요. 다만 요건이 무지막지하게 까다로워요. 그냥 쉽게 이공계 계통의 박사고 한 최소한 그죠? 5년 정도 이상을 이런데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우리나라 위해서 이런 혜택을 하나 이번에 신설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39번에 되게 어렵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해주는 업종이 좀 늘었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40번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대답. 여러분 회사에도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다시 그냥 내일 채용 공제는 있으세요? 없어요? 다시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어떻게 달라요? 자, 그냥 첫째 시간 머리가 하얗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야? 원천세를 담당한다는 건가,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전혀 낯설죠? 차라리 회계가 낫죠, 그죠? 이것들은 여러분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의 업무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저라도 그래. 그냥 여러분에게 너 오늘부터 원천징수 담당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해만 네가 하던 대로 전임자들 하는데 보고 이렇게 맡기는 거야. 절대 안 가르쳐준다. 다 같이 이해했어요? 절대 안 가르쳐줘.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못해? 나가 임마. 그러면 나가. 이런 것도 못해. 뭐 하고 왔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대학교에서 뭐요? 상아탑?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왔어? 저 같은 놈한텐 그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은 대학교 4학년 동안 뭐 했냐고요? HR이나 원천세 업무를 하러 오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업무는 회사 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실무는 회사는 배워갖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직들을 뽑는 거예요. 신입들을 안 뽑고. 회사가 여러분 신입을 뽑아서 제대로 만들려면 2, 3년 걸린대잖아. 그죠? 2, 3년을 왜 투입하냐는 얘기야. 경력 하나 뽑으면 바로 되는데. 이해됐죠? 그래서 신입들 자리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있으면 얘기해줘. 대학교 다니는 후배들이 네가 관리 쪽, 인사총무, 재무 쪽으로 오려면 이미 많이 공부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전해달라고. 이해했어? 그죠? 잔인하죠, 사회? 그러나 그게 사회야, 여러분. 그래서 원천세는요,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들어요. 대기업의 원천징수는 두 파트로 갈라진다. 인사총무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연말정산, 퇴직금 줄 때 원천세, 이건 인사총무가 하고요. 그 나머지들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그 다음에 좀 전에 뭐 로얄티, 외국법인 이해됐나요? 이건 재무팀이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양쪽 다 배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원천세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채용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차이를 물어봤죠? 그럼 보나마나 되다. 나중에 다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안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빨리. 다 가르쳐준다는 뜻이죠? 책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책만 열심히 보면 다 알게 된다고요. 됐어요? 다만 책이 너무 두껍죠? 여러분이 과연 이걸 따라오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